셋째, 현직 이사 및 감사 등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문제입니다. 풍양정상화위원회라는 비대위를 만들어 조합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조합 사업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조합 임원들은 조합원들이 결정된 사항을 받들고 따라야 하는데 본인들의 의견과 다르다 하여 조합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총회의 결정 사항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무엇으로 빗대어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합 집행부를 도와 그동안 지연된 인연을 최대한 줄이는데 매진해야 하는 것이 조합원님들의 바램인데 이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도 인지 못하고 무지를 금치 못합니다. 조금만 깊게 검토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텐데 무척 답답하고 아쉬운 따름입니다. 현재 풍양정상화위원회는 현직 감사, 이사, 대의원, 중개업자 및 카톡방 세력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 각자의 뜻이 다르고 원하는 시공사가 다른 만큼 조합원 간 분열이 발생하는 틈을 이용하여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가먼이설로 내분을 일으키며 조합의 발전이나 이익이 아닌 본인들의 이익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조합 집행부는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결정한 사항에 대도정법이나 내부 규정에 맞게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발목 잡기식의 반대만 하는 비대위 행위는 더 이상 조합원님들이 자시하지 않고 해임이라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넷째, 대의원 박연용의 양심선언입니다. 그분의 양심선언 존중합니다. 그러나 양심선언을 하려면 정확한 정보와 실명을 밝히고 이전에 범죄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사법부에 고소를 하고 그 정당성을 가지고 당당히 본인의 모습도 공개해야 합니다. 탐욕과 거짓 뒤에 숨어서 컴퓨터 목소리도 얼굴도 없는 영상만으로 조합원님들에게 보내는 것은 본인이 당당하지 못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 때문에 전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현재 우리 조합은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혼란된 사업장으로 외부에 비춰진다면 조합원들이 꿈꾸는 하이엔드급 단독 시공은 어려워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것은 이들 세력에 동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조를 하면 본인이 잘한다고 착각하니 무관심이 이들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섯째, 조카 직원 채용입니다. 직원 채용의 대부분은 저의 미숙함을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우선 우리 조합 정관을 보면 상근 이사의 지명과 사무 직원의 채용은 조합장이 선임 또는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조카를 사무보조 직원으로 채용한 것은 타 재개발 구역의 근무 경험이 있고
채용 조건도 최저임금에 준하는 보수로 채용하였으며 담당 업무도 사무보조에 제한되는 조건이라 편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 사무보조 업무를 하는 채용 직원으로 가족 재산 축적 범죄로 치부되는 것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조합장으로서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 규정에 저촉은 되지 않으나 우리 조합 내부 규정까지 꼼꼼하게 미처 체크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조합은 지난 8월 25일자로 채용을 취소하였으며 추후 새로운 사무보조 인원으로 보충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조합장 및 감사 이사 해임 발의 건입니다. 조합장 및 감사 이사 해임을 위한 발의는 풍양정상화위원회의 검은 목적이 여실히 드러난 사안입니다. 우리 조합의 임원진이 선출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말도 안 되는 트집 잡기와 유언비어 허위 사실로 조합원님들을 기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2년여 동안 중지되어 있는 조합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여도 시간이 부족한 시점에 조합장 이사 감사를 해임하고 사업을 다시 자초시키려는 저들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9월 9일 풍양정상화위원회에 속해 있는 감사 이사들이 조합장 직무 정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신속한 사업의 진행과 시공사 선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집단임이 여실히 밝혀진 사안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조합의 업무 방해, 조합장 자리에만 욕심이 가득해 보입니다. 해임 발의로 총회가 개최된다면 조합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으며 조합장 직무 정지를 법원에 신청하면 사법부 판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동은 현명하신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심판을 꼭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와 박용우 감사, 이대근 이사, 심상신 이사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꿋꿋이 조합을 지키고 빠른 사업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일곱 번째, 조합 인허가 지연 시 사업비 이자 부담에 대한 진실입니다. 풍양정상화위원회에서는 입찰 지침서상 조합의 인허가 지연으로 발생되는 사업비 이자는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억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거짓입니다. 우리 조합이 시공사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제한사항 중 사업비는 전액무이자 조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시공사가 선정된 후 가계약 진행 시에도 사업비 전액무이자 조건으로 가계약을 진행할 것이므로 이자가 절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조합원을 우롱하는 행위를 할 경우 사업 방해의 목적으로 간주하여 강력히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현재 우리 조합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시공사 선정 문제, 자리 다툼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다면 또다시 사업의 정상화는 확신할 수 없을 만큼 깊은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연된 인연을 다시 겪으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사업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내부 분열로 인한 분쟁입니다. 지금도 시공사 관계자들이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면 내부 분쟁, 비대위에 대한 질문을 매우 비중 있게 물어봅니다. 어떤 시공사가 사업이 지연될 것이 자명한 현장에 참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아픕니다. 비대위나 일반 조합원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매번 아니면 말고 나도 들은 소문이다, 누가 그러더라 등등의 책임지지 않는 말로 조합원님들을 이간질시키고 사업을 지연시킵니다. 하지만 조합은 사소한 말이라도 책임이 따르고 근거를 제시합니다. 책임감 있는 조합의 말과 조합의 공식적인 문서만 믿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명하신 조합원님, 조합은 현재 시공사 선정 업무와 정비구역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업무를 병행하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요한은 이제 고시 아닙니다. 여기는 정비구역에 대한 고시가 2012년도에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죠. 그래서 사실 풍양구역이 그만큼 관심이 있었지만 계속 표류했다라는 것들은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 안을 놓고 보시면 일단 이제 요 경계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마 상업지역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업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택지가 이 당시는 택지 1하고 2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여기서 배치를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저 2018년도에 아시다시피 그 교육환경 영향 평가라고 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있는 그 사실은 앞서 조합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풍양구에 갖고 있는 입지는 너무도 좋죠. 사실은 학교에 다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일단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그 특장점이 있는 부분일 거고 또 하나는 입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광주역에서 또 오면서부터 여기 있는 저 광주 2호선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훌륭한 입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놓고 보니까 이제 이쪽이 남쪽이죠. 이제 북쪽이고 하다 보니까 이쪽이라고 하는 이 저 동강대라든가 거기 이제 고등학교 있는 부분에 학교가 입지해 보다 보니까 이 택지 2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런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런 입지들 때문에 이곳은 정비계획 변경을 필수하고 있는 또 중대한 변경을 필수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택지 투에 대한 부분들은 용적률은 옛날에 2011년 고시만 놓고 해도 사실 여기는 240% 이상을 좀 요구를 해서 나왔던 부분이고 밑에는 여기 같은 경우는 한 210% 정도 여기 한 44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요 입지가 없어지면서부터 정비계획을 수반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조합 안으로 고민을 했던 것들이 2019년도부터 이제 계속 18년도 19년부터 이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택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앞에 있는 택지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합류시켜줌으로 인해서 이 조금 더 나은 형태에 대한 일단 이제 변경안을 좀 고민을 했고요. 이 조합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도시업체 및 그다음에 그 설계사 그리고 2019년도에 이제 포스코 이제 선정이 됐지만 어쨌든 시공사 입찰 공고를 해서 시공사 선정까지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했던 정비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일단 배치를 정리를 좀 해서 나왔던 부분이 되겠고요.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학교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공원이라든가 어떤 기반 시설로서 정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요선 같은 경우가 이제 현재 우리가 용도 지역에 의한 부분을 나눠져 있는
상업지역이 이런 선으로 가 있어요. 요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대안에서 요것들을 좀 조정을 해서 만들어 달라라는 쪽으로 좀 정리가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곧 시공사가 선정되면 정비구역 및 정비개혁 수립 변경을 2022년 중반까지 10여 개월 안에 끝낼 것이며 이후 건축 심의와 사업 시행 인가를 2024년 1분기에 완료하고 이후 감정평가, 분양 신청, 이후 관리 처분 계획 수립과 인가를 통하여 24년 4분기부터 이주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숨가쁘게 사업을 진행한다 하여도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입주는 2028년 하반기로 예상됩니다. 조합원님,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2년의 허송 세월을 보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합원님께서 최고의 시공사만 선정해 주신다면 저 이상제 최선을 다해 조합원님을 하나로 뭉쳐 앞만 보고 뛰겠습니다. 2028년 입주를 위한 마스터 플랜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조합원님의 협조와 도움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많은 응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온 국민이 무척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합원님과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곧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